썸네일 보고 와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 제가 어땠는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 당시에 제가 한국 나이 24살, 만으로는 22살에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영국 워홀을 왔어요. 유학 같은 거는 가본 적도 없었고요. 초중고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나 혼자 토종 한국인이었어요. 그냥 외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로망 하나로 왔었는데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돈 빌리고 평일에는 인턴 일하고 주말에는 한식당 알바하면서 몇 달 동안 주 7일 일한 적도 있어요. 그리고 코로나 때는 회사도 잘려봤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서 해외 취업 및 영국 워홀을 다시 제대로 도전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돈이에요. 돈을 많이 모아오라는 뻔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와야 돼요. 우선 처음에는 환율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. 초반에는 이게 여행 온 것 같아서 매일매일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거 진짜 처음에만 그래야 되고 금방 멈추셔야 돼요. 런던 월세가 한 달에 기본 100만 원이거든요. 저는 제대로 된 직장 구하기까지가 한 3개월이 걸렸어요. 처음에 이런 돈 관리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제가 챙겨온 돈을 3개월도 안 돼서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.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매월 말에 그 다음 달의 예산을 간략하게라도 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거창할 건 없어요. 다음 달에 나갈 돈이 월세 얼마, 음식에는 이 정도만 써야겠다. 교통비에는 얼마, 카페에는 이 정도에만 써야지. 쇼핑은 이 정도로 절약을 해보겠다 등등. 이걸 10원 단위까지 다 맞춰서 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놓는 거죠. 그럼 저처럼 돈이 없어서 주 7일 동안 일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상 한국에서 굳이 영국 일자리를 지원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한국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력서를 몇 개 내봤거든요. 근데 연락이 하나도 안 왔어요. 사실 마음 급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? 당장 영국 주소도 없고 영국 핸드폰 번호도 없는데 무슨 직장을 구하겠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출국 준비하실 때 영국의 주거는 어떻게 할지, 통신사 개통은 어떻게 할지, 은행 계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거 좀 기본적인 것만 우선 알아보면 되고요. 영국 오셔서 첫 한 달 동안은 이제 그런 거 기본 서류나 집 알아보기 이런 거 먼저 하시고 본인의 생활을 먼저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력서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. 물론 구인구직 사이트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떤 공고가 있나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건 좋아요. 그거는 맨날 해도 좋거든요. 그 영문 이력서 작성 연습도 하면 좋아요. 근데 굳이 그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. 여러분의 경력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 연락이 안 올 거고 괜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 다음은 뻔하디 뻔한 내용인데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화를 많이 입었어요. 영어 공부를 당장 시작할 거예요. 당장.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. 영국 가면 영어 늘겠지. 영국 가면 맨날 영어만 쓸 텐데 당연히 영어가 자연스럽게 늘겠지. 천만의 말씀. 겁나 후회할 겁니다. 영어 안 들려서. 그 영어를 말할 수가 없어서. 제가 진짜 겪었던 최악의 상황 중에 제가 런던에 있는 헬스장을 끊으려고 그 헬스장 리셉션에 갔어요. 근데 그분 말을 진짜 아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. 말도 너무 빨리 하고 영국 억양도 되게 좀 시골 영국 억양이어서 듣도 묻도 못한 억양이었어요. 진짜로. 그래서 결국에 가입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왔어요. 그날이 제 인생에서 진짜 제일 서러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집 와서 진짜 겁나 울었거든요. 내가 고작 헬스장 하나를 못 끊는 건가? 이러면서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. 근데 진짜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지금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. 내년 영국 갈 거다. 그러면 저는 진짜 당장 영어 공부 시작할 거예요. 매일매일. 사실 거창할 건 없거든요. 영어 유튜브를 봐도 되고 아니면 넷플릭스의 미드나 영들을 영자막으로 보셔도 되고 팟캐스트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 그런 거 들으시면 되니까 이게 굳이 책상 안에 앉아서 이렇게 책 보고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. 요새 영어 화상 어플 같은 것도 많잖아요. 그런 거 보셔도 되고요. 어쨌든 이거 안 하시면 진짜 여러분 저처럼 헬스장도 못 끊어서 펑펑 우는 날이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겁니다. 이게 은행에 가서 그 은행 직원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계좌를 못 여는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집에 오셔서 여러분도 펑펑 우실 거예요. 저처럼. 아니면 면접을 보러 갔다가 면접을 완전 개망쳐가지고 집에서 펑펑 우실 수도 있어요. 지금 당장 공부하시면 됩니다. 늦지 않았어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. 목표를 제대로 정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즐겨라. 여러분 워홀 오려는 그 해외 취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?
영어를 잘하고 싶으신가요? 아니면 정규직 오피스 잡으로 취업을 해서 취업 비자를 지원을 받고 싶으신가요? 아니면 그냥 뭐 유럽 여행을 하고 싶은지, 외국인 친구, 외국인 애인을 만들고 싶은지, 아니면 그냥 인생 경험을 하고 싶은지. 사실 이 목표는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오면 그냥 2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지금 당장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내 목표는 뭐고, 만약에 내 목표가 여행이다 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유럽 여행을 가겠다. 1박 2일이라도 라는 이렇게 목표를 잡고 그거를 실행하면 영국 워홀 2년이 끝난 뒤에는 적어도 여러분이 유럽에 뭐 15개국 이상은 가보셨겠죠?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좀 잡고 오면 조금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. 네,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나요? 사실 정답은 없어요. 정답은 없는데 그냥 제가 영국 워홀 와서 해외 취업하고 자리를 잡아서 살면서 또 이런 걸 진작 미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댓글에 여러분의 목표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시면 응원의 댓글 열심히 달아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